반갑습니다. 전투주식 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4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던 사람이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1, 2주일도 좀 길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휴식을 취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휴식을 취하면서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도 했었고 또 만나고 싶었던 분들도 또 만나고 그런 소중한 시간들 보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커뮤니티에도 글을 좀 남겼었죠. 제 소식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물론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휴식하는 기간에도 영상은 업로드 해드리지 못했지만 주식 단기 수익 매매 또 단타 매매 계속 병행하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걷어왔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매일 이런 주식 투자를 했었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회사원 시절 월급보다 또 많은 수익을 계속 거두고 있습니다. 뭐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 시간이 또 확보가 되면서 그동안은 또 좋은 취미를 또 즐기거나 또 소중한 사람과 또 추억을 만들었다라고 또 기재를 해놨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단타 매매, 스크립핑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종목 추렸었죠.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그러니까 뭐 시초가 베팅을 하든 아니면 장 시작하고 1분, 2분, 뭐 3분 사이에 종목을 결정하든 어쨌든 그런 타점에서 노릴 종목들 설명드렸었고 저 역시 T플렉스 진입을 해서 큰 수익을 또 거뒀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설명되어 있지만 9시에서 9시 반 사이 빠르게 진입하는 종목들은 장 초반에 어떤 체결량이라든지 또 장 시작 후에 거래량, 거래대금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하고 진입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관심 종목 영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슈가 되는 뉴스들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 또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다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물론 다음 주에 또 FOMC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눈치를 보면서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도 관망을 하든 또 저점 매수를 하든 어떤 그런 부분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인플레 우려는 계속 얘긴 나오지만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인플레 어느 때든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때마다 주가가 지수가 빠지긴 했지만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 시사가 좀 나오죠.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금리가 인상하고 또 금리가 빠지든 올라가든 그런 부분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할 건 아니고 이런 부분 천천히 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소죠. 그동안 수소 관련돼서는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작년인가요? 작년에 한번 작년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면서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했었는데 또 그 위에 좀 빠지면서 잠잠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올해 이번 달 들어오면서 또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또 수소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도 좋지만 저는 좀 더 기술력이 확보되고 또 안정성이 더 추구되고 또 단가가 좀 저렴해진다면 전기차와 수소차도 큰 시장을 형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소차는 좀 더 멀리 보는 산업 테마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수소차, 수소 관련된 산업 우리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대차 지금 차량 관련해서는 차량 우리 현대차, 기아 종목들 뿐만 아니라 차량 부품 관련된 우리나라 회사 주식들도 지금 큰 시세가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바닥 또는 저점에 위치해 있는 주가들이 좀 많습니다. 종목들이. 근데 앞으로는 올해 말부터 뭐 중순 넘어가서 한 9월, 10월 하여튼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그런 종목들이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바닥 구간, 지지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름 공부하셔서 그런 종목들, 현대차 종목, 기아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좀 공부하시고 파악을 하신다면 대형주는 주가 급등락이 좀 약하죠. 물론 안정적으로 1, 2% 움직이는 걸 노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테마주들 또 크게 좀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점에서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측정하지 않고 우선 방류하는 방침을 나왔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이런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예고된 내용이고 이미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짝 반응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 좀 가져와 봤고요.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탄소국경세. 이제 7월 뉴스는 잘못됐는데 7월부터 EU에서 탄소국경세 법안 초안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7월부터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죠. 물론 계속 이슈가 되는 뭐 테마죠. 하지만 이런 점점 더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서 보는 뉴스들 여러분께 좀 설명드렸고요.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시장을 좀 볼게요. 금요일 날 최근에 2주 정도 제가 시장을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좋은 흐름으로 갔습니다.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 3100포인트 이탈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제가 우려했던 것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고 하는 기간 동안은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 시장 지수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수요일날 좀 빠졌지만 다시 이틀 만에 반등 회복하는 모습 지금 좀 길게 본다면 이제 이 고점 부분 3200, 3250포인트 3250포인트를 이제 강하게 한번 뚫어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위쪽 부분은 계속 두드리고 있고 뚫어낼 기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아직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더 여지가 많죠. 코스피보다 내려온 부분 하지만 단기적인 저항 지수 포인트는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포인트는 바로 1000포인트입니다. 이 1000포인트 아마 다음 주 중에는 한번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드리고 있고 뚫어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는 기간 동안 중요한 지수 포인트 이탈하지 않고 잘 만들어졌죠.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괜찮은 흐름 지금 이어가고 있고 계속 지켜보면서 고점을 갱신할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외국인 기관 코스피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이 또 들어와 줬고요. 금요일 치고는 괜찮은 흐름이다. 특히 금융투자가 아니라 저는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보험 쪽에서도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게 또 고무적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흐름 서로 수급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지수를 끌어올리기를 좀 희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휴식하기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에서는 제가 골랐던 종목들 다음 날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좀 변화를 좀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매일 물론 언급을 좀 가급적 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좀 정리를 해봤던 건 뭐냐면요. 일단은 저도 관심 있게 보는 테마들 종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테마를 좀 설명드렸고 물론 대형주는 대형주기 때문에 종목을 특정했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 스윙 투자 가능한 테마들이 있어요. 제가 물론 이 테마 말고도 다른 테마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여러분께 그래도 스윙 날 수 있고 또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그런 테마들을 뽑자면 지금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철강이라든지 건설, 백신 여권 그리고 CBDC 중앙 디지털 화폐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리고 원자력 발전 원전 관련된 건데 잘 보셔야 될 거는 개인적으로는 철강이라든지 건설 이런 종목들은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지금 바닥 구간 즉 지지할 수 있는 구간에 차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여권 그 다음에 CBDC 메타버스도 물론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겠지만
지금 눌림목에서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또 핫했죠. 지난주도 그랬고요. 이 종목들은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빠진 이후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미리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으시고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공부용이든 아니면 실전 매매 하시든 그 부분에서 분할 매수 또 손절가 모든 걸 다 정하시고 한번 계획을 잡으신다면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수익 투자 가능한 테마는 이렇게 좀 꼽아왔고요. 또 중장기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전기차 부품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봐야 됩니다. 2차 전지도 지금 시세가 나올 가능성 충분히 좀 보이고요. 그리고 수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관련 테마들도 한번 중장기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6개월, 뭐 짧게는 뭐 4개월, 6개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저점에서 모아가는 그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테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기준으로 대형주 중에 제 관심 종목들 좀 뽑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대형주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 종목 추려봤어요. 일단 네이버가 굉장히 지금 차트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SK네트워크스, 그다음에 LG화학, 그리고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이 세 종목은 괜찮은 흐름, 뭐 저점에서 분할 매수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두산중공업과 현대로템은 좋은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두산중공업은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천천히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현대로템은 좀 상승 중이에요. 상승 중이기 때문에 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제 기준에서 맞는 그런 제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관심 있게 보는 테마와 대형주 이런 종목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 종목도 아까 좀 변화를 줬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한 칸 띄워져 있습니다. 한 칸 띄워져 있는데 한 칸 띄워져 있는 이 위쪽은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있죠. 커뮤니티에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설명드렸는데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단타 매매, 스킬링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추천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관심 종목에서 리스트 보시면 한 칸 띄워진 이 한솔 로지스틱스부터 KGETS는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즉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 사이에 단타 매매, 스캘핑 매매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볼 종목들만 골라놨고요. 그리고 한 칸 아래쪽 여기 아이원스부터 클라우드웨어까지는 좀 많죠. 이 종목들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출연한 종목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란 것은 그날 하루 정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 30분까지 진행되는 그 데이 트레이딩에서 매수하는 또 매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 출연났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한솔 로지스틱스부터 KGTS는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 사이에 단타 또는 스캘핑 매매 빠르게 타점을 잡고 진입하는 집중적으로 볼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아이원스부터 클라우드웨어는 데이 트레이딩 또는 좀 더 길게 본다면 단기 스윙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들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좀 많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종목 다 일일이 개별적인 분석을 하긴 좀 어렵고요. 간략하게 빠르게 보면서, 그리고 차트를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이렇게 넘어갈 때 차트를 보면서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녹화하는 시간을 좀 최대한 줄이기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한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솔 로지스틱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일 상한가 같죠. 금요일날 어제 상한가 같고,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가격대 저점을 높여가면서 6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아주 예쁘게 올라갔죠. 정말 주가 관리를 잘했습니다. 세력들이. 주포가 분명히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주포가 분명히 있고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고 주가 관리를 잘 하면서 올려놨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키포인트는 이 갭 띄웠을 때, 그러니까 5월 말이죠. 5월 말에 갭을 띄우면서 올려놨을 때부터 관심 있게 저는 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큰 거래량도 없고 꼬리를 달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여기 5월 말에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올렸을 때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 그리고 매일매일 흘러가는 흐름, 그리고 보시면 갭을 띄웠을 때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시그널. 그걸 보고 관심 있게 봤다가 결국 금요일날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상한가 갈지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금요일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당연히 제 기준에서는 단타나 스크래핑 매매를 오전 9시 30분 사이에 타점이 나온다면 진입할 계획이고요. 한 가지 이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상한가 같고요. 상한가입니다. 이때. 그리고 이때도 상한가예요. 이 종목 특성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간 다음날 음봉이 좀 나온다는 거. 물론 100%는 아니죠. 상한가 음봉 좀 그렇게 떨어지는, 그리고 멀리 봤을 때도 좀 하락을 주고 올라가는, 하락이 좀 깊게 좀 올라간, 하락이 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인데, 물론 월요일날도 하락을 분명히 할 거다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연속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종목의 특성상 이런 상한가 간 이후로 하락을 좀 깊게 줬다는 부분을, 물론 저점은 높여가지만 하락을 깊게 줬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다면 대응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LG 헬로비전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한솔 로지스틱스와 마찬가지로 6월 두 번째 거래일이죠. 6월 두 번째 거래 6월 2일 날 갭을 띄우면서 시작했을 때 관심 있게 지켜보던 종목입니다. 역시 저점을 높이면서 60일선을 잘 지지해주고 올라왔고, 중요한 가격대 돌파하면서 6월 2일 날 돌파했죠. 갭을 띄우면서. 그러면서 이때부터 한솔 로지스틱스와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상한가 갈 줄 몰랐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강하게 거래 동반하면서 상한가 들어갔어요. 역시 제 기준에서는 다음 거래일 단타 스크래핑 타점으로 노려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평화산업인데요. 평화산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 구간에서 거래 동반하면서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마음에 드는 이상적인 흐름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다. 물론 제 기준에서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은 가급적 후순위를 밀리지만, 그래도 최근에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의 시세가 잘 나온 종목들이 좀 꽤 있어서, 그래도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지만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줘서 다음 거래일에 단타 스크래핑 타점으로만 노려볼 계획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웹스인데요. 웹스는 지금 고점입니다. 고점인데 단순히 상한가 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분봉상 흐름도 좀 지저분합니다. 상한가에 강하게 붙이지 못했고, 또 경고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진 못할 겁니다. 어쨌든 금요일 상한가 들어갔고 월요일 날 한번 흐름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창대지 지금 흐름 좋고요. 역시 눌림목 이후에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창대지 가져와 봤고, IT센은 여기 중요한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고 금요일날 하락이 아니라 양봉으로 마감해줬다. 물론 그래서 월요일날 좀 하락으로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세를 지금 품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관 수급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런 예상이 들어서 IT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XINC는 지금 저점, 어떻게 보면 이날 강하게 상한가 들어간 이후로 하락을 했지만 바닥 구간 61선 잘 지지해줬고, 중요한 가격대들 잘 지지해주면서 천천히 올리는 모습이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들어갔네요. 2080원에서 마감했는데 2100원 위쪽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초가 베팅이라든지 중요한 가격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계획을 잡고 단타 스캐핑 매매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금속도 지금 상승 추세 이어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래쪽 바닥 구간에서의 중요한 가격대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호가가 탄탄하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젠백스 링크 역시 중요한 가격대 돌파하면서 거래에 실어주고 금요일날 좋은 자리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죠. 물론 조정이 나온다면 뭐 2,000원대 부근, 이런 1,900원대 부근도 내려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하면서 단타 스캘핑 타점으로 노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KGTS 지금 상승 추세인데 이 종목은 좀 거래를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거래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거래를 좀 많이 실어줬을 때는 더 강하게 뿜어낼 수도 있는 지금 강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월요일날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서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 아이온스부터는 말씀드렸죠. 데이 트레이딩 당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3시 20분, 3시 30분까지만 매매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1차적으로 볼 것이고, 데이 트레이딩이 안 된다 그러면 단기 스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골라놨습니다. 종목을 빠르게 넘어가면서 차트만 보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도 흐름을 보시고 차트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걸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은 KGTS를 좀 볼까요? 예. KGTS를 데이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일단 일봉상 중요한 가격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다라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제 채널 영상을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중요한 가격대 설정하는 거 잘 아실 거죠. 그리고 분봉상 흐름도 당연히 잘 봐야 됩니다. 분봉상 흐름을 보면서 중요한 가격대를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중요한 가격대 흐름이 내려올 때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격대 내려올 때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뭐 상한가를 기대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데이 트레이딩 단순히 3, 4%, 뭐 5%, 그 정도 꺼내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기준이 있겠죠.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주식시장에서 자기의 투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제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제 투자 기준을 주력으로 설명드리고, 또 제가 제 생각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진 않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성공률을 높이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고, 하지만 그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그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돈 버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이 맞다, 100% 맞다, 그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그리고 제 채널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정보, 본인에게 맞는 투자 방법, 그런 것들만 선별해서 취득을 하시면 돼요. 선별해서. 나와의 생각이 다르다고 막 비난을 한다거나 비방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시고 나한테 맞는 것만 선별해서 취득하십시오. 제 채널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100% 여러분께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맞는, 여러분이 봤을 때 그건 나와 맞는 투자 방법이야 생각하는 분만 선별해서 골라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수익을 꾸준히 걷어나시면 되니까 누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데이 트레이딩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당일날 3, 4%, 5% 정도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고, 타점은 내려올 때 눌림목에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데이 트레이딩 역시 눌림목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눌림목은 일봉상 타점, 중요한 가격대, 그리고 분봉상 중요한 가격대, 그런 타점들을 잘 보시면서 타점을 잡으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눌림목에서 진입해라. KGTS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할 거다라면 전일 어떻게 보면 많이 머물렀고 지지했던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대가 다시 지지했던 가격대로 바뀌었죠.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지지하는 가격대로 바뀌는 그런 가격대에서 다음 거래일에 내가 한번 그 가격대 지지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매수 대기를 걸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 뭐 이거는 아주 제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제 기준 참고만 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맞는 그 원칙을 찾아가시면서 데이 트레이딩 기준을 한번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스부터 클라우드 에어까지 차트를 빨리 보면서 종목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보다는 일봉을 좀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은 개별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원스 지금 단기 고점 돌파 가능성 있고요. 다음 GS 글로벌도 시세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SJ 솔루션즈 서한 저점 높이면서 우상향 하고 있고요. GN원 에너지도 저점 높이면서 우상향, 거래만 실어주면 돌파 가능한 타점 만들어가고 있고, 풍강도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거래가 실어졌을 때 단기 고점 충분히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우산업도 저점을 높이면서 단기 고점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 뚫어줄지 봐야 될 것 같고, 한일단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시켜 놓은 이후에 2750원 부근 이탈하지 않고 위쪽 구에서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 물론 단기 고가놀이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상승할 그런 재료라든지 여지가 있다. 그리고 TYM 지금 중요한 가격대, 오랫동안 머물렀던 중요한 가격대를 금요일날 돌파를 해서 한 20원 정도 차이를 내면서 종가를 마감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대우웨일도 금요일날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저점 높이는 모습, 종가도 갱신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시게네틱스, 상보, 신성통상, 동양, 하림, 디플렉스, 고점놀이, 고가놀이 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광명전기도 지금 눌림목, 음봉이 나와 있지만 눌림목에서 한번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도 단기적인 긴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지금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조이시티도 마찬가지로 긴 박스권을 현재 올려내고 위쪽 구간에서 추가적인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조이시티. 그 다음에 KBI 메탈 박스권 돌파한 이후로 고가놀이를 지금 하고 있죠. 박스권 돌파하고 고가놀이. 그 다음에 대원화성은 지금 장기적인 꼬리를 만들면서 지금 위쪽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저항을 이런 거래가 아니라 이런 만큼 거래가 더 터져주면서 올라내야 정말 강한 시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탈하지 않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신정보통신 역시 저점을 높이면서 중요한 가격대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받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MI텍도 저점을 높이는 모습, 최근에 거래를 실어주면서 올려놓고 지금 파동을 좀 만들어주면서 중요한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면서 올라갈 여지를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 영화테크도 화요일날 6월 8일날 상하가 간 이후로 고가놀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깊게. 하지만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다시 올라와 준다면 고가놀이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솔홈데코 지금 길게 횡보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번 강하게 정말 시세가 NX처럼 강하게 한번 치고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고요. 다음으로 한빛소프트, 선익시스템, 덱스터 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지금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효성OMB, HLB 파워, 클라우드에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솔로지스틱스부터 KGTS는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 사이에 단타 스크립핑 타점으로 집중해서 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원스부터 클라우드에어는 데이 트레이딩 또는 단기 스윙으로 바라보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데이 트레이딩 하실 때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단기 스윙은 상관없습니다만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차원에서 이 종목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그날 기존에 있던 거래량과는 다른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데이 트레이딩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물론 그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차트 흐름으로 그런 파동으로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더 수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평소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올 때 데이 트레이딩으로 진입하시는 것도 승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볼 수 있는 종목들, 관심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휴식을 취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많아서 그랬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서요.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주식 팁이었습니다.